안녕하세요. 리뷰의 마음산책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올해 들어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배울 점이 많았던,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가장 많이 표시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볼 부분들도 많았고 사랑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준 책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연애의 정석, 책으로 배우는 연애 정도로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엔 제목만 보고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고전 에세이 중에 스탕달의 연애론이라는 책을 책 모임을 통해서 접하고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다가 몇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정말 못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책을 덮어야만 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좀 어렵고 혹은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읽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잘 읽히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많았던 책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의 기술? 사랑에도 기술이 있나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지 뭐 기술이랄 것까지 있나요? 그런 거 배울 수는 있는 건가요? 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니면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정작 이성을 유혹하는 과정? 그저 그런 정도의 1차원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프롬이 책에서 언급하는 사랑은 단순히 이성과의 사랑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더 풍부한 내용이 나올 테니 계속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럼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배경.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랑받는 그 따뜻하고 황홀한 감정들을 떠올릴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달콤한 경험들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저 외모를 가꾸고 능력을 키워서 매력을 높여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사랑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 지금껏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해 왔던가, 노력이라고 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준다는 것. 그것에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었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을 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프롬은 이렇게 상대를 고르게 되는 데에 시대적인 배경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는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결혼한다기보다는 가족들 간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좀 자발적이지 않은 결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랑은 결혼 뒤에 만들어지는 거라고들 생각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어요. 그에 따라 사랑할 상대를 찾는 것이 우선이 되면서 사랑할 대상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무언가를 고른다는 행위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품 가치, 교환 가치의 개념들을 떼어놓고 보기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하는 상대를 찾는 일에도 해당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멋지고 좋아 보여야 잘 팔리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사랑의 상대를 고르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중요시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프롬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상대를 잘 고르면, 좋은 상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가정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혹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밀접하게 느끼며 일체라고 느낄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가장 격앙된 경험 가운데 하나다. 특히 폐쇄적이고 동떨어져 있어서 사랑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의 경우라면 특히 놀랍고 기적적인 경험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대체로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친숙해질수록 친밀감과 기적적인 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적대감, 실망감, 권태가 생겨나며 최초의 흥분의 잔재마저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
즉 사랑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는 태도는 반대의 경우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사랑에 대한 일반적 관념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사랑처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활동이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것이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열심히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려 하고 개선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곧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알랭드 보통의 책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사실 사랑의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 뜨겁고 열정적이어 보이는 사랑의 잘못된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랑은 자신이 생각해오던 그 사랑과 다르다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정말 사랑의 시작만 보고 그 뒤에 일상적인 것들을 너무 멀리하면서 그것을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랑의 관념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너무 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익혀온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를 해오는 우리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프롬은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의 기술, 무엇부터 어떻게 배울까요? 프롬은 기술 습득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 둘째는 실천의 습득. 이론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기술을 숙달하는 데 필수 요소를 언급하는데요. 그 필수 요소는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영역에서건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사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사랑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사랑에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기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론의 습득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